안녕하세요. 텍스나 핵심 알려주는 토크아이티 세미나 고성 PD입니다. 오늘은 AI가 회의 문화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를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회의는 많은 기업에서 가장 자주 그리고 가장 오래 사용하는 업무 방식 중에 하나인데 AI가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 요약을 알려주는 것은 이미 다 체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원격에 있는 회의 참석자들과 보다 더 자연스러우면서도 몰입감 있게 회의를 할 수 있도록 AI가 어떻게 도와주는지를 제가 직접 로지텍 코리아에 있는 스마트 워크플레이스에서 직접 체험한 것을 보면서 알아보겠습니다. 최근에 링크드인에서 MZ세대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어요. 네, 그랬더니 40%가 네. 자신의 연봉을 좀 깎더라도 재택근무가 있는 하이브리드 업무를 할 수 있는 곳에 근무를 하고 싶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전체 세대를 통계로 하면은 32%가 그렇게 답을 했어요. 자유로운 공간에서 재택근무도 할 수 있고 하이브리드 근무도 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한 게 이제 기업에서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필수 사항이 된 거죠. 사실 뭐 저는 MZ세대는 아니지만 저도 뭐 이런 좀 자유로운 공간에서 딱딱한 큐비클 있는 그런 데보다는 이런 데서 자유롭게 서로 디스커션하고 이런 데서 뭔가 원격에 있는 또 다른 팀들하고 또 얘기하고 이런 것들을 선호하는 사람도 되게 많아질 것 같은데요. 그런 것이 오히려 요즘 같은 웬만한 건 자동화시키고 AI 시키니까 인간들끼리 뭔가 자유롭게 커넥션 해야 되고 어떤 아이디어를 또 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럴 땐 이런 공간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실제로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우리가 이런 오픈된 공간에서 원격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회의를 한다든지 했을 때 회의실만큼 이게 효과적으로 할 수가 있는지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이슈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 이슈들에서 어떤 식으로 로지텍은 이제 뭐 대응을 하고 있는지 그런 얘기들을 직접 보면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요게 아까 말씀하신 랠리보드 65인가요? 네, 맞습니다. 65인치? 크다. 생각보다. 판서를 좀 가능한 제품이기 때문에 실제로 어느 정도 사이즈를 가지고 사용을 하시는 게 좋죠. 그 다음에 이게 아무래도 오픈된 스페이스에서 이용할 수 있고 회의실에도 쓸 수 있는 거니까 이런 게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 상태 그대로 이동을 해서 회의실에서 사용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오픈 스페이스에서 사용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디스플레이다 보니까 월마운트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벽에다가 부착을 해서 고정형으로 쓰실 수도 있어요. 이게 터치 스크린이고 4K인가요? 네, 4K입니다. 그 아까 제가 궁금했던 거 있잖아요. 이게 오픈된 스페이스에서 회의하는 건 되게 좋지만 이게 회사에서 오픈된 공간에서 하려면 회사에서 다른 보여주지 말아야 될 어떤 그런 공간도 있을 거고 사람도 있을 거고 그렇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프라이버시는 어떤 식으로 얘가 뭐를 지원해 주는지 그거 좀 봤으면 좋겠는데. 실제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세팅에 들어가서 설정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지텍에서 보여드리는 이 기능이 AI적인 기능 중에 하나인데요. 카메라의 영역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카메라 영역을 실제로 들어가서 카메라 영역 설정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실제로 이 거리를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회의실 안쪽에 한 분이 계시는데 저분이 우리가 회의를 할 때 원격지로 확대가 돼가지고 큰 화면으로 넘어가면은 문제가 되겠죠.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은 빨간색으로 아까 표시가 됐었는데 만약에 이 영역을 넓히게 되면 저기 계신 분까지도 굉장히 직관적이네요. 여기서 이렇게 하면 되는 거니까. 맞습니다. 또 터치 패널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냥 손으로 바로 세팅하실 수가 있죠. 이렇게 되면 저분이 나오겠네요. 줌 같은 거 해가지고. 차장님 살짝 옆으로 붙어 보실래요? 전화하는 걸로 나오네요. 그러면 저분은 저희가 회의를 할 때 상대방의 큰 화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굉장히 민망한 일이 발생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영역을 줄여주시면 그렇게 아웃 오브 존이라고 해서 확대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AI가 다 알아서 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회의에 참여한 사람이 안 참여한 사람이냐를 파악하는 거네요. 맞습니다. 존 안에 있는 거를 해가지고 실제 이 오픈 공간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대부분은 바로 옆에서 사람이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도 이 거리에서 벗어나게 되면 잡지 않기 때문에 회의에 방해받지 않게 되죠. 그리고 이게 우리는 지금 이거 전체 이 모니터에서 다 보이는 거지만 실제 원격에서 보는 사람들은 이렇게 보이는 게 아닌 거죠? 잘려서 보이는 거죠? 네, 맞습니다. 한번 회의에 들어가 볼까요? 마침 제가 예약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토크아이티 로지텍 참가 버튼을 누르면 바로 회의에 들어가게 되고요. 지금 화면이 분할이 되는데 제 얼굴하고 이제 PD님 얼굴은 나오지만 제 뒤에 계신 분의 얼굴은
확대가 되지 않죠. 네네. 네. 이러한 것들이 사전에 세팅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카메라를 또 말씀을 드리면 네. 이 랠리보드 65에 들어가 있는 카메라는 이미지 센서가 1인치짜리가 들어가 있어요. 네. 저희가 흔히 사용하는 모바일에 들어가 있는 카메라들은 그것보다 훨씬 작은 센서가 들어가 있어서 어두운 곳에서 사진을 찍게 되면은 일그러지거나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죠. 근데 1인치 이미지 센서가 들어가 있어서 조도가 약하더라도 저희 얼굴을 밝게 표현을 해줄 수가 있어요. 자, 한번 볼까요? 이 조명 완전히 다 끈 거잖아, 지금요. 맞습니다. 그리고 마침 날씨가 안 좋아서 바깥에서 들어오는 아니 오히려 분위기 있게 보이는데? 네. 네. 만약에 인치가 작은 센서의 카메라를 쓰게 되면 지금 굉장히 부드럽게 나오지만 이 부분들이 다 일그러져요. 그렇죠. 그러면 원격지에서는 인터넷을 타고 넘어가겠다 보니까 원본 화질이 좋지 않으면 인터넷을 타고 넘어가는 화질은 더 안 좋겠죠. 그런 부분도 저희 카메라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어요. 이게 불을 완전히 다 끈 건데도 이렇게 잘 보이네. 이게 다 AI가 컨트롤하는 거죠? 맞습니다. 저희가 얘기하는 Y 사이트, Y 센스 그런 여러 가지 기능들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오픈된 공간에서는 이 소음도 많이 날 거 아니에요? 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런 소음 같은 경우를 뭔가 감소시킨다든지 뭐 그거를 좀 방지한다든지 그런 기능도 여기 있는 거죠. 맞습니다. AI 기능으로 소음에 대한 부분, 반향음에 대한 부분을 AI가 억제를 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이것도 조닝을 해가지고 조닝 밖에 있는 것들은 그런 식으로 억제시킨다는 거죠? 맞습니다. 카메라 영역을 설정하는 것처럼 마이크의 수음 영역을 설정을 해서 수음 영역을 벗어나는 경우에는 수음이 되지 않도록 AI가 차단을 합니다. 마침 저희가 이동형 카트에다가 랠리보드 65를 두었기 때문에 이동을 해서 실제로 다른 공간에서도 한번 미팅을 해볼까요? 좋아요. 네네네. 이동해 보겠습니다. 매니저님, 또 이런 공간은 또 쉽게 우리가 왔네요. 이동을 했네요. 이 공간에서 회의를 하실 때에도 랠리보드 65를 같이 하시게 되면은 조금 더 몰입할 수 있는 환경으로 회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이라는데 그것이 어떤 건지 한번 좀 느끼게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얼마나 바로 몰입이 되는 건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환경을 보시게 되면 조명의 위치와 카메라 위치가 일직선입니다. 그러다 보면 카메라가 좀 방해를 받게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 카메라를 밑으로 내리고 싶어요. 카메라를 밑으로 내릴 수 있어요? 네, 한번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이렇게 간단하게 카메라를 밑으로 내리고 돌리기만 하면 카메라가 밑으로 내려왔죠. 그러면 카메라가 밑으로 왔기 때문에 조명에 걸치지 않고 저희 이 아이 레벨 눈높이가 맞기 때문에 원격지에서도 서로 눈을 맞추면서 회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얼마나 간단하게 연결할 수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이 C타입의 케이블을 활용하시게 되면 케이블 연결하게 되면 화면 바로 넘어가게 되고요. Shift DP Alt 모드 기능이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넘어갈 수가 있고, 제가 아까는 인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마이크로소프트의 팀즈 플랫폼을 활용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보통은 자사 플랫폼이 아니면 다른 플랫폼으로는 미팅을 주최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제 PC에는 줌으로 한번 회의를 주최를 해볼게요. 제 PC에 있는 노트북의 카메라가 아니라 랠리보드 65 카메라를 그대로 활용을 하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당연히 마이크 스피커도 랠리보드 65로 이렇게 잡혀 있는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내 노트북 마이크가 아니라?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노트북에 있는 카메라나 마이크가 아니라 랠리보드에 있는 고성능 마이크하고 고성능 카메라로 회의를 하는 거네요. 개인 노트북 가지고 회의를 할 때에는 개인 혼자서 할 때는 문제가 되진 않아요. 그렇죠. 마이크의 수음 범위나 카메라 영역이 1m 내외이기 때문에 근데 이 회의실에서 하시는 경우에는 보통 3m에서 한 5m 이렇게 공간을 활용을 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마이크의 수음 범위도 당연히 그만큼 뛰어난. 보시면 아이 레벨이 어느 정도 다 맞죠. 눈높이가 어느 정도 다 맞죠. 이런 부분도 실제로 이 화면을 쪼갤 때 고려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AI적으로 이 머리 위의 공간 또 동일하게 비워놓고 이 눈높이도
맞춰서 원격지에서 이 사람들이 계속 왔다 갔다 이렇게 하게 되면 또 피로감이 올라가거든요. 그런 부분도 AI 기능으로 좀 방지를 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네. 이런 것은 우리가 노트북에서 하는 줌 미팅으로는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렇게 생생하게 하는 것들은. 네. 이런 것들을 쉽게 그냥 노트북에다가 C타입에다가 꽂기만 하면 되는 거네요. 네. 회사 조직도 뭐 팀이 어떤 것도 이게 플렉서블한 팀들도 많고 네. 하니까 그럴 때 굉장히 유용하겠네요, 이것이. 네, 맞습니다. 아마 전에 방문하셨을 때 사이트를 미리 한번 보셨을 거예요. 네네. 네, 그래서 네. 그때는 출시되지 않았던 기능 중에 하나가 스마트 스위칭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전원을 해주는 기능이 이제 추가가 됐습니다. 뭐를 전환해 주는 건데요? 상대방한테 이 회의실 안에 있는 사람의 얼굴을 항상 정면으로만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 스마트 스위칭 기능이거든요. 네. 이 부분 한번 직접 시연을 하면서 네네네.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 네. 저기 원격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 정면샷을 본다? 네, 맞아요. 측면샷 자동으로 알아서 해주는 거예요? 아니면은? 맞습니다. 자동으로 해줍니다. 이 사이트가 없는 환경에서는 카메라가 한 대이기 때문에 네. 회의실에서 이렇게 서로 마주보고 얘기하는 경우에는 원격지에서는 사실 측면 얼굴만 전달이 그렇죠. 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이트라는 제품이 23년도에 추가가 되게 됐고요. 근데 한 가지 부족한 기능은 이 사이트를 활성화했을 때 서로 마주보고 있을 때는 정면 화면이 나가게 되는데 이렇게 돌아섰을 때도 정면이 나가는 게 아니라 사이트의 측면 네, 화면이 네. 나가는 게 사실은 좀 부족했던 기능 중 하나였어요. 네네. 근데 지금 보시게 되면 이 스마트 스위칭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디스플레이 쪽을 바라볼 때에도 이 측면 얼굴을 사이트가 잡아서 보내는 게 아니라 네. 앞에 있는 랠리바에 전면 얼굴이 또 원격지로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항상 원격지에서는 화자의 정면 얼굴만 네,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언어로도 많은 표현을 하지만 이 동작을 통해서도 많은 것들을 캐치할 수가 있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정면의 얼굴이 전송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원격이랑 우리가 여기 회의실에 있는 분들하고 이게 얘기를 할 때 네.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 원격에 있는 분들이 아니라 회의실에 있는 사람들끼리 또 눈을 보고 얘기해야 될 때가 필요하잖아요. 맞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그냥 원격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맞습니다. 부자연스럽잖아요. 그죠? 네. 네. 그런 것이 다 해결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자연스럽게. 네. 사실 언어로 전달되지 않는 많은 뉘앙스들이 얼굴 표정을 통해서 드러나는데 그렇죠. 그런 부분을 이제 캐치하지 못하게 되면 네. 좀 원격지에서는 또 소외되는 그렇죠.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격지에서도 이 회의실에 있는 사람들 간에 이렇게 정면샷으로 서로 간에 얘기할 때 어떤 페이셜한 익스프레션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을 생생하게 본다면, 느낀다면 네. 원격에서 더 몰입감 있게 맞습니다. 회의에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AI가 오프라인 회의실에 있는 사람들하고 원격에 있는 사람들을 다 포함해가지고 가장 그 최적의 화면을 보여주는 거네요. AI가 어떤 게 더 발전될 것 같아요? 어떻게 더? 생성형 AI가 네? 최근에 많은 이제 화제가 되고 있는데 네. 갤럭시 폰에서 처음으로 내놨던 게 엣지 AI 기술이에요. 네, 그거는 해당 기기에서 인터넷 연결해서 서버로 데이터를 전달해서 그 프로세싱 하는 게 아니라 기기 자체에서 프로세싱 그렇죠. 하는 건데 온 디바이스로 맞습니다. 온 디바이스로 하는 기능인데 로지텍에서 수행하고 있는 모든 AI적인 기능이 전부 다 엣지 AI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지금 많은 부분들이 실제로는 클라우드 쪽에서 수행을 하고 있어요. 네. 예를 들면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뭐 줌이라든지 구글이라든지 각각의 이제 AI 이제 플랫폼들이 있기 때문에 그 플랫폼들에서도 많은 기능들을 수행을 하고 있고요. 다만 로지텍에서 바라보는 관점은 클라우드에 데이터를 전송할 때 원본 데이터 자체가 고퀄리티, 좋은 품질이어야지만 실제로 그걸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조금 더 정확한 데이터를 네네. 산출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로지텍에서는 저희 하드웨어 AI에도 많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온디바이스. 네, 온디바이스. 네네. 그래서 온디바이스 AI가 더 발전한다면 네. 어떤 식의 피처가 가능할까요? 그 최근에 개발했던 거 최근은 아니긴 해요. 네. 예전부터 개발했던 것 중에 하나가 카메라가 아마 한 3개 이상 촬영을 해가지고 실제로 입체감 있는 얼굴을 원격지로 전달을 해서 네, 특별한 네네. 공간에 이제 디스플레이에서 네. 마치 지금 저하고 PD님이 서로 마주보고 얘기하는 것과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게 앞으로의 화상회의가 되지 않을까 네.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신 AI 기반 스마트 워크플레이스의 국내 대기업과 벤처기업의 사례가 궁금하신 분은
우측 상단에 있는 카드 링크를 클릭하시면 관련 영상을 보실 수 있고, 관련 문의는 여기 메일로 하시면 됩니다. 지금 보신 이 세미나 영상은 제가 진행하는 토크IT의 토크형 웨비나 내용 일부를 재구성해서 스토리텔링한 영상입니다. 여러분 회사의 솔루션이나 신기술에 대한 자연스러운 토크형 웨비나를 진행하면서 지금 보신 세미나 같은 영상을 제작하는 것에 관심 있으신 분은 우측 상단에 카드 링크를 클릭하시면 관련 서비스 내용을 보실 수 있고, 여기 전화나 메일로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테크 전문 채널 토크IT에서는 기업 DX, SaaS 관련 다양한 전문가들과 언제든지 상담하고 소통할 수 있는 구해줘 DX라는 공간이 있습니다. 구글에서 한글로 토크IT 치시거나 우측 상단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